반갑습니다. 철학가나 구독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을 제 음성만 보이다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왜 제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철학과 나로 했는가. 21세기 2021년이죠. 너무 복잡하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고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우리 인간에게 뭔가 확실한 가이드가 돼줄 것만 같았던 지금 과거 시제예요. 과학, 사이언스. 과학 이론도 20세기 후반에 복잡게,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 있죠. 여러분 다 알지만 양자역학 이론. 물리학에서는 이미 이제 과학과 철학은 같이 제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죠.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 강의를 해오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철학을 하면 할수록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론으로 잡힐 수 없는 어떠한 그 삶의 흐름, 과정이죠. 프로세스. 그거를 제가 전공하는 이제 베르그송은 지속이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강물이다. 이제 이런 두 번째 영상에서 올렸죠. 사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제가 방금 이 채널 스타트를 했는데 벌써 몇 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몇 초, 그렇죠. 몇 분이 돼가고 있죠.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류레, 지속하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다.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에도 혹시 수면 중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수면? 잠을 잔다. 잠을 자면 흐름이 멈춘다고 생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잠을 자건 안 자건, 즉 생명이 출발하고 마침표를 끊을 때까지 끊임없이 운동이고 움직임이고, 예를 들면 뭐 혈압, 맥박, 또 심장이죠. 대표적인 게 심장이죠. 심장의 이완과 수축을 계속하면서 단 한순간도 몇 초, 뭐 몇 분 동안만 이제 그 뇌가 움직임을 정지하는 거 우리가 뭐 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고 과정인데, 그것을 과학이 확실하게 이제 마치 기성목처럼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물음에 대한 솔루션 있죠. 이제 답이겠죠. 확실히 줄 것 같은. 그래서 과학 지상주의, 과학 만능주의, 뭐 사이언티즘이라 그러죠. 그런데 뻥 하고 세계대전이 2번이나 벌어졌단 말이에요. 초토화가 됐죠. 히로시마 피폭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뭐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전에 이미 이제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내 자신의 안에 있다. 너 자신에게 침잠하라.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밖으로 찾아다니는 것. 마치 파랑새라는 시에 나오는 푸시킨의 행복이라는 시 있죠. 거기서 파랑새가 이제 행복으로 비유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처마 밑,
단칸방이든 아니면 초라한 뭐 허름한 그 허술하게 짝이 없는 민물이 새는 그런 처마 밑에 있는 파랑새, 말하자면 항상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밖에 있는 줄 알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냥 만신창이가 됐는데 결국 찾을 수 있나요? 나중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고단한 일상의 노동을 마치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널브러지죠. 온몸이 이제 탈진한 거. 저녁 있는 삶은 정말 희망사항.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 좋은데.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조차도 그 이론적 배경은 철학과 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철학이 뭔가 확실한 거를 제시해 주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제가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철학은 물음이고 인생은 물음표다. 그럼 마침표가 있나요? 마침표는 우리 있잖아. 오는 날은 있어도 가는 날은 없다.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선생님도 저 자신을 모르거든. 죄송해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말씀들 중에 나오는 게 이게 오래된 언어 습관이라서. 습관이 무서운 거죠. 제2의 천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천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거의 태생적으로 바꾸기 힘들게. 근데 사실은 나한테 주어진 어떤 본래적인 것, DNA 같이 확고하게 사는 동안 나를 규정하거나 나를 결정짓는 건 사실 없죠. 그건 습관이죠. 내가 몸을 통해서 어떤 좋은 말하자면 그 계획이면 계획, 매뉴얼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FM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떠한 그 되풀이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길들여진, 그렇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길들여진다는. 그랬을 때 그것은 감히 이 DNA적인 어떤 결정력조차도 비껴갈 수 있는 나의 위대한 내 인생의 말하자면 전리품 같은 거 비유하자면 전리품? 전쟁이라? 전쟁이 끝났나?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왜 나를 철학에 포커스로 맞춰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사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요. 그리고 그것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 만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와 나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 말씀을 오늘 주거니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의도죠. 이번 회차에. 자, 그러면은 우린 밖에선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라고 그러죠. 정보의 홍수, 그리고 과잉 왜곡된 욕망의 홍수.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타자의 욕망을 흉내내다가 가는 거에 인생인지. 락강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하고 싶어요. 욕망해요. 근데 그 욕망의 민낯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흉내내는 거죠. 모방이죠. 모방. 사실 모방이라는 개념은 나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의 길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 아니면 뭐 학자라든가 이런 철학의 길로 온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흉내내기라고 할 수 있죠. 영향이, 외부의 영향이니까. 그 외부라는 것은 제가 자라온 환경,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나를 찾자고 했는데 내 자신이 어디 있느냐? 물음표죠, 사실은. 그걸 알면 제가 점쟁이도 자기 자신의 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영상물 워밍업 영상이라고 그랬는데 물음표다, 철학은 물음이다. 밖에서 찾기에는 이 21세기는 너무나 과잉, 정보 홍수. 그래서 뉴로시스 아시죠? 신경증.
정말 멘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뭔지 자기 자신의 민낯을 들여보는 시간. 자, 오늘 이거 영상 찍는 게 일요일이거든요. 뭐 말씀 듣고 예배 준수하고 뭐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해져야 하는가?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런 순간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우아하게 말해서 고독이다, 멜랑꼴이다, 우울이다. 현대인들은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강한 사람은 뭐 강철비라는 강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 응? 그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보면 선비라는 그 칭호, 명칭이 신독이라는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근신하고 뭐 의복을 이렇게 쫙 갇혀 있고 마치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어떠한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만나는 순간에 요구되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 뭐 사람도 많이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직장 가면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렇지 않겠어요? 다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관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거지. 공동체 없는 공동체 같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소속감이 결여될 때 오는 상대적 소외감. 또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부의 그런 어떠한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우니까 상대적인 빈부의 어떠한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요즘 젠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우리 한국 사회에 MZ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왜 20대 뭐 여혐 남혐이니 이런 그 미투 운동이 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의 인간이나 사람으로서 그 하나의 인간이나 사람이라는 건 제가 조금 아까 들려드린 그 폴란드 여루신 노벨상을 제가 2번이나 탔어요. 기억하시면 좋으신 분인데, 이 심보르스카의 2번이란 없다. 모두가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타자화된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를 보겠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저 자신은 누구보다 잘 또랑또랑하게 들여다보고 뭐 성찰하는 삶을 산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릴 말씀들, 그런 선생님이 오만과 정말 편견이죠. 경고망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알고자 하는 자세, 물음을 던지는 자세는 절대로 오만이라든가 소위 이제 시체말로 잘난 체하는 게 아니죠.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것은 겸손과 짝하는 거예요. 그냥 정답을 빨리 제시하면 그 순간 우리는 독단에 빠지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험이죠. 답을 정해놓고 보는 시험. 1등을 매길 수 있고 꼴등을 매길 수 있고 합격자를 매길 수 있고 탈락자를 그런 시험은 인생은 그런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심보르스카도 그렇게 꾸준히 리피트 하잖아요. 인생에는 시험도 없고 어제 만난 빛이 오늘 또 그 빛은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그 차이에 대한 인지성,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감수성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거죠. 그걸 왜 놓칠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시선을 자기 내부로, 자기 자신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뭘 하고, 내가 별 볼 일 없지. 선생님도 사실 저 자신은 뭐 참 부족한 것 투성이죠. 응?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다가 뭐 홈캉스라고 하지만 산과 들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제약도 있지만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정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는 그 우리 말이 있듯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 환경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엄마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엄마로 살아간다. 그건 엄마라는 말은 고정된 역할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엄마의 역할도 시시각각 때에 따라서. 그럼 너무 이거 정신없이 현기증 나는 거 아니에요? 기회주의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될 때는 100점 맞을 때는 막 자식이 빵점 맞으면 기죽어가지고 그런 어떠한 그 멘탈의 굴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뭐 조금 아까 얘기한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고정된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는 데 핵심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꿈이 필요한가? 꿈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날개를 달고 있죠. 지금 내가 주어진 여건, 그것이 결정적이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날개짓을 할 수는 없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저도 아침에 이제 차를 마셨지만 좋은 원두가 있다고 커피가 이렇게 차가 준비되는 건 아니죠. 이 차를 제가 마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마치 밥을 질 때 뜸 들이듯이. 그 시간이라는 건 흐름이고 말하자면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목표만 생각하는 거죠. 결과만 생각하는 것. 그러면 결과에는 결국은 차가 딱 나오겠죠? 합격했죠? 그러면은 뭐 인생 끝,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고죠.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고 살아나가야 되죠. 그 마침표를 언제 끊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궁금한 거죠. 사실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로또 인생이라는 말 하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뭐 우리 한국 사회가 4, 5천만 명이죠. 그럼 거기서 1등을 하려면 몇천 대, 몇천만 분의 1의 확률. 근데 사실 우리 인생 한 분 한 분, 구독자 여러분이나 저를 들여다보면 애기씨라 그러죠.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은 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로또 인생보다도 더 정말 고난도의 확률로 태어난 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그 인생은 너무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번뿐인 그 심보르스 시인의 말처럼 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외부에 대한 시선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고를 때 사용 가치를 있고 교환 가치, 포장지라든가 이게 얼마로 환전이 될까, 교환이 될까죠. 말하자면 1달러가 얼마로. 그런 외부적인 욕망에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에 목마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괴로워하는 거죠. 저도 자가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뭐 자가에 산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까지는 아니지만 뭐 성공했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그런 우스갯소리 할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 부동산 자가에 대한 욕망 많죠. 근데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집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야 하나? 그것이
나의 그 한 번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만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로또 같은 정말 부모의 그 뭐 사랑, 만남, 안전한 그 자궁에서 정말 어느 세상 어느 집보다도 정말 가장 해피한 그 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행복을 누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그랬죠, 첫 번째 동영상에서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답이 인간이라는 걸 아는데,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수수께끼를 마친 오이디푸스, 발이 퉁퉁 부었다는 단어를 가진 오이디푸스가 그 수수께끼를 맞춰서 살 수 있었어요. 만약 못 맞췄으면 스핑크스한테 잡혀먹었죠. 근데 살 수 있었던 오이디푸스가 과연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껴가고 자기한테 주어진 저주스러운 어떠한 신의 그 어떠한 계략이면 계략, 그것을 피해갔느냐?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유감스럽게도 아니라는. 자, 그러면 뭐냐? 나중에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고 신탁의 말하고 동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이디푸스가 신탁을 피해서 산전 그 많은 고통을 겪고 회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은 불행하잖아요. 응? 인간은 자기 여동생이 자기 이제 딸이 돼버리는. 이게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이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하나의 개념을 이제 뭐 저는 그걸 이제 창발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정도로 이 신화가 많은 그 생각할 거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이 철학과 나지만 그 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뭐 거창하고 내가 꼭 이거를 알 수 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이 물음표고 철학의 물음이라면 정답이 없어요. 왜냐? 저마다 다 케바케 각자 유일한 한 번뿐인 그 인생길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마치 정답이 있더라도 그 정답이 나의 삶에 들여오면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권하는 게거든. 왜 자식은 그대로 안 살아요? 그대로 사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복병을 만날 수 있고, 또 계속 흘러가는 게 인생인데, 정지한 어떠한 하나의 그런 정답, 그걸 들이밀 수 없죠. 그러면 뭐냐?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묻지만, 물음을 제기하지만 정답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물음을 제기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필로소피에서 말하는 필로스, 필라인이죠. 필라인,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 하모니가 어떠한 완전 무결한, 절대적으로 이것은 뭐 아름답다고 하면 예술에서의 최상위, 절대 불변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 곡을 작곡하고, 베토벤이 자신의 곡을 가지고 이곳은 정말 완벽해. 물론 그것을 작곡한 순간은 유레카하고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하는 순간 그걸 마침표가 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우리 생각에서, 머릿속에서, 사고의 영역에서는 그런 것을 원할 수 있지만, 삶의 시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과정 속에서는 그것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하는 거죠.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를 우리가 아름답고 하지만, 모나리자도 손톱이 자라면 깎아야 되고, 졸리면 하품도 해야 되고, 감기 걸리면 콧물도 나오고. 우리 인간이 그래서
물음표를 던지는 그 자체 즉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구해야지. 그것이 이 인생의 어떤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철학과 나라는 채널명에서 뭐 내가 뭐 거창해서 뭐가 있어서 뭐 있다는 건 이제 유라고 그러죠. 없으면 무, 없으면 nothing, everything or nothing, 아니면 something or nothing. 종교에서는 nothing, 무. 우리가 무엇을 찾고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손오공이 뭐예요? 삼잠법사 손바닥에서 그 아무리 사람이 되고 싶어도 원래 기본적으로 생명이 없어요. 돌로 만들었잖아. 돌로 만들었는데 생명을 탐하고 끊임없이 인간이 되고자 하지만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에서 봐라. 산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알 수 없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게 죽음인데 너네들 생명이 과연 뭐라고 하느냐. 제가 철학과 나라는 채널을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하고 허무한 게 인생인데 왜 거기 나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출발부터 우리 채널의 출발부터 뭐가 거창한 내가 있고 그래서 철학과 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갈망하고 나를 알고 싶고 내가 이왕이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니저 에로티 애니멀이죠. 내가 정말 아름답고 싶고 정말 근사해지고 싶고 진선미성 내가 정말 아가페적으로 선한 뭐 테레사 소녀님은 안 돼도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러한 어떤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민낯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것은 결국은 잃어버린 나는 잠시 우리가 사는데 급급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잠깐 망각해야 되지만 이렇게 일요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휴가철, 피서철 아니면 이렇게 멍 때린다 그러죠.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뭐 허무함, 외로움, 내가 누구지? 그랬을 때 빨리 잊기 위해서 우리는 재미난 거를 막 찾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데 재미난 거 찾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예요? 머나드 쇼의 묘비명 아니에요. 응? 묘비명 죽을 때 자기 외부에서 그냥 막 뭘 찾다가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 사람도 롤모델이고 난 저 사람 같이 참 멋진 뭐 그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바이올리니스트 도예도 하고 싶고 그러다 나중에 그래 그게 인간은 어차피 모방의 동물이니까 그러다가 홀라당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이런 물음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물음에 접근해 나갈 것이냐 구독자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기약하겠어요. 자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학과 나를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